9월 15일 날 감사원 그 중간 발표를 들어서 드러난 것이 바로 그 주택 통계 조작 문제입니다. 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외압을 강해서 94회 이상 수치를 조작하기에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 문제도 저는 증인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저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는 지금 감사원에 거론된 사람들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그리고 홍장표, 윤성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이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억울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그래서 국감 증인과 관련해서 두 분 간사님들께서 좀 논의를 해서 이 문제도 좀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려 했다면은 저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좌진들이 부동산원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밝혀낸 것이 58차례나 청와대를 이례적으로 출장 간 사실을 알아내서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은 부동산원은 주간, 주 1회, 월 1회 이렇게 통계를 작성했었는데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주 3회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를 작성 보고하게 됐습니다. 사전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에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또 살펴봤더니요, 2013년도에 부동산원에서 출장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직접 청와대나 용산으로 간 적이 박근혜 정부 때도 단 한 차례도 없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 때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부동산원 직원과 국토부 주택정책과 직원들 청와대 출장 기록을 대조해 봤더니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혀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거를 물어보려면 당연히 국토부의 관계자들과 부동산을 같이 불러야 되는데 국토부를 패싱하고 따로 부른 적이 거의 다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청와대가 국토부를 통해서 부동산원에 대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출장 기록은 청와대가 국토부를 건너뛰고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직접 통계 조작을 지시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저는 원장이나 부원장들이 불려갔는 줄 알았는데 실제 부장, 처장 등 통계 실무자들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부른 시점을 보면은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정책 협의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계 성적표를 미리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수치 작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청와대는 58차례나 부동산원 실무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고 또 압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은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통계법 제3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된 거고, 혹시 불가피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데 그러면은 이 통계 대장에 적어놔야 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통계 대장에도 전혀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최소 94회 이상 한국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는 저는 명백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행위며 통계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황이 넘쳐나는데도 그 당시에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윤성원 전 차관, 김현미 전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감사원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이런 걸 기억 못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게이트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국기문란 사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저는 즉각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재방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도 협조를 했고 지금 뭐 검찰 수사도 이제 협조를 앞으로 할 텐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은
과연 외압을 통해서 노선이 변경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노선이 맞냐 저 노선이 맞냐는 대한민국의 어느 도로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이쪽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쪽으로 갈 사람은 저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술자를 믿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기술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외압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당연히 지탄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세 분 다 증인서절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자, 세 분 먼저 이상화 증인. 네. 공사를 하고 노선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노선을 이쪽으로 좀 해달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 박상훈 증인. 네. 편안하게 말씀해서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가서 잘못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박상훈 증인 말씀하세요. 일체 없습니다. 네. 김호 증인. 네, 말씀. 아니 아는 범위 내에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찬호 증인 나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찬호 증인께서 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하는 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핵심은 노선을 변경하는데 외압을 받았냐인데 이게 외압을 받아서 변경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수사기관이나 뭐 판단할 문제죠.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국력이 너무나 소모가 되고 있고 지금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국토교통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거의 이거에 지금 매몰이 돼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 아무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나 그 외에 여기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압을 받아서 변경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참 착잡한 따름입니다. 빨리 좀 출구 전략을 찾아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수많은 난제들을 좀 논의하는 그런 건설적인 장으로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에 임병용 증인 좀 나와주세요. 그 다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고요. 정말 그 자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파트 브랜드였었는데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지금 물론 그 기자회견문에서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만큼 줄 수는 당연히 없죠. 그러나 5년 동안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간 분들에 대한 피해로서 6천만 원 무이자는 너무나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정한 그런 보상을 할 각오가 돼 있으신 거죠? 예,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안성 그 38국도 참 지난하게 고생을 시키고 있는 그 세 군데 업체가 뭐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그 손들고 나가는 바람에 또 금년 8월 완공 약속을 못 지켜서 참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 제가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음파건설이라는 데가 38호선 국도 공사 포기한 당일날에 강원도의 횡성 소방서 12억 공사 입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차를 이용해 가지고 제재가 가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아니 한 군데서 못한다고 손들고 그 다음 날은 저 관공사를 따고 이런 허점을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좀 규정을 보완해서 제도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야단만 치니까 좀 칭찬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대강위원장님 그 4401 광역버스 우리 안성 시민들이 아주 덕분에 잘 타고 다닌다고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성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좀 외곽 지역에 그런 그 광역버스를 늘려서 광역버스 혜택을 우리 수도권 변방에 있는 그런 시군들도 온전히 받을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뭐 제가 이건 하도 진부한 거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가 28살 이해구 의원님 비서관 때부터 계속 질의 써드린 게 이겁니다. 이게 45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정말 안성 같은 데는 미치고 팔딱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강수계 규제받지 수도권이라 해서 규제받지 다리아만 나와 건너면은 아무 규제 없이 다 하는데 안성을 아주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법은 어차피 못 바꾸니까 시행령이라도 좀 더 완화해가지고 좀 숨통을 좀 터주세요, 자만이.